평소에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조금 바보처럼 사는 사람도 득실 문제에서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쌓이고 앞으로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며 이해득실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따지고 들면 친구와 동료 사이에 문제와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 생각만큼 얻을 것도 없다. 오히려 잃는 것이 훨씬 크다. 삶의 모든 순간에는 득과 실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깨어있는 동안 득과 실이 있고 자는 동안에도 득과 실이 있다라는 옛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득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다. 얻었을 때 소중한 줄 알고 잃어버렸을 때 크게 연연하지 않으면 된다. 달은 완전히 둥글지 않아도 언제나 맑고 밝게 세상을 비춘다. 인생에는 늘 아쉬움이 남지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아름답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잃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큰 것을 얻는 와중에 작은 것을 잃을 때도 많다. 큰 것을 얻고 아주 미미한 것을 잃었을 뿐이지만 사람들은 갖지 못한 작은 것을 아쉬워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득과 실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어둠 중에 이름이 있고 이름 중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공자가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초나라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활을 잃어버렸다. 신하들이 활을 찾으려 하자 초나라 왕은 찾을 필요 없다. 내가 잃어버린 활을 나의 백성이 주었을 것이니 어떻든 결국 초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 굳이 찾을 필요 없다. 고 말했다. 후에 이 말을 전해 들은 공자는 매우 아쉬워했다. 안타깝구나. 초나라 왕은 어찌 그리 속이 좁은가? 왜 사람이 잃어버린 활을 사람이 주었으니 됐다고 말하지 않고 초나라 사람에 그리 연연하는가? 사람이 활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활을 주었다는 말은 득실에 관한 관점 중 가장 큰 도량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으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데 이건 역시 고스란히 표정에 드러난다. 그러나 고상한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자신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개인의 득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득실 앞에서 언제나 평온하고 침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진나라 때 시인 도연명은 10여 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관료의 세계가 너무나 더럽고 가식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도연명은 명예와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마저 어려워졌지만 아쉬움이나 미련은 전혀 없었다.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따며 한가로이 남산을 바라본다는 그의 시구에는 많은 재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만족과 편안함이 엿보인다. 득실을 따지면서 망설일 때 우리는 무엇보다 영혼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이해 득실에 연연하는 사람은 대부분 개인의 득실에만 시야가 한정되어 있다.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이니 큰 욕심을 부려 높은 명예와 관직을 얻고 많은 재물을 쌓아봤자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은 모두 똑같다. 도대체 머리를 쥐어짜며 온갖 궁리를 하고 가진 애를 써가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이런 인생이 과연 아름답고 행복할까? 자신의 이해득실에 치중할수록 째째하게 사소한 일이나 따지는 속 좁고 생각도 짧은 사람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이해득실을 뒤로 밀어두면 어떤 일이든 시야를 넓혀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남북조시대 양나라에 12살 때부터 문장가로 이름난 장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벼슬을 얻어 부임지로 가는 길에 고향집에 들르게 된 장솔은 하인을 시켜 쌀 3,000섬을 옮기게 했다. 그런데 도착한 쌀은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장솔이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하인들은 참새랑 쥐가 훔쳐먹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솔은 그렇게 큰 참새와 쥐가 있다니 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산상의 손해에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장솔이 아량이 넓고 생각이 깊었기 때문이다. 조그만 참새와 쥐가 그렇게 많은 쌀을 훔쳐 먹을 수는 없으니 당연히 하인들의 소행일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해봤자 이미 사라진 쌀이 다시 돌아올 리 없고 공연히 하인들과 사이만 나빠질 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빈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해 득실에 연연하는 계산적인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삶을 불행하게 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들은 90% 이상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이들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시간이나 강도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몇 배 이상 높았다. 로빈은 수년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해득실에 집착하는 계산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200개 문항을 만들었다. 몇 가지 문항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당신은 1센트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돈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외출할 때 무료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 나갑니까? 당신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괜히 샀다고 자주 후회합니까? 당신은 살면서 늘 사람들에게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쓴 돈이 아까워 기분이 안 좋아진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물건을 살 때 1달러를 아끼려고 그 이상의 노력과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돈을 아끼려고 너무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은 보통 삶이 고되기 때문에 전혀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여기에도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첫째,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은 사사건건 따지려는 경향이 강하다. 겉으로는 대범한 척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하면 일단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 일에 집착하고 얽매인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늘 평정심을 잃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심각한 불안장애에 시달린다.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행복은 고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 둘째,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은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기 쉽다. 그래서 자주 다른 사람과 다투고 오해가 쌓여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간다. 셋째,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은 온종일 크고 작은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하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습관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별한 한두 가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따지고 든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행동은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넷째,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은 대부분 욕망이 강하다. 뭐든 갖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니 마음 편히 살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항상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다. 가끔 욕망이 너무 지나쳐 문제를 일으켜 곤란한 지경에 빠지기도 한다. 다섯째,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은 대부분 침울한 표정을 하고 있다. 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눈에 들어온다. 이것저것 걱정이 끊이지 않으니 늘 우울할 수밖에 없다. 로빈의 연구 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 많이 있다.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심장 박동이 빠르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혈의 균형이 깨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피부질환이 생기기 쉽다.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 타인은 물론 사회 전체를 적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정말 큰 불행이다. 로빈의 연구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로빈 자신이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로빈은 어느 가게에서 양말을 가장 싸게 파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가게보다 1센트라도 싸게 파는 가게가 있는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반경 30m 이내의 식당 중 냅킨을 가장 많이 주는 식당, 노선이 중복되는 버스 중 몇 번 버스가 5센트 더 싼지, 무슨 요일 어느 시간대에 영화표가 가장 저렴한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살던 로빈은 결국 병을 얻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이때까지도 그는 어느 병원이 치료비와 약값이 가장 싼지 따져봤다. 당연히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렇게 32살이 된 로빈은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고 자신을 포함해 수백 명 이상의 지나치게 계산적인 사람을 만나보았다. 로빈의 연구 결과는 지나치게 계산적인 습관을 버리고 심신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물론 로빈 역시 자신의 병을 고쳤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